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바로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은 조금 상승한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달러는 약간 반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약간이 아닌가? 자, 아무튼 31센트 반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늘 한때 15,900달러, 어떤 거래소에서는 16,000달러를 다시 한번 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은 15,734달러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이대로 기세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은 결국 더블탑을 기록하면서 조정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와중에 새롭게 테더는 1억 5천만 달러어치가 발행이 됐습니다. 자, 이거 펌핑 한번 주나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조만간에 하드포크가 진행되게 되죠. 11월 15일인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소들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일평균 15만 4천 개가 거래소로 옮겨졌으며 일주일간에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소로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과연 하드포크 후 에어드랍된 코인들과 함께 비트코인 캐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 SB가 갈라져 내려온 지 한 2년 정도 됐나요? 2년 만에 새로운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로부터 파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비트코인 캐시 양식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코인을 공짜로 계속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더리움 인프라 업체 인퓨라가 이더리움 메인넷 API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를 선언하면서 한때 바이낸스를 비롯한 업비트, 빗썸 등에서도 이더리움 및 ERC20 토큰 입출금이 중단됐었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다 해결됐고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잠시 언급을 해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CTO는 이야기하기를 거래소들은 자체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추가적인 이더리움 소식도 있는데요. 이더리움에 제안된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의 이름은 EIP1559라고 불리는 방안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소각 메커니즘과 함께 고정 수수료를 도입해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제안으로서, 만약에 이 제안이 구현화가 된다 그러면은 디플레이션 효과로 이더리움 가격이 1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한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받아들여진다면은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삼각수렴에서 빠져나왔고 불플래그 형성 후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한때 470불대 후반까지 약간 넘봤었던 이더리움인데, 지금은 비트코인 약간의 후퇴와 함께 숨 고르기를 한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500달러 이상으로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2.0이 출시되기 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크립토랜드는 이야기합니다. 체인링크 역시 조만간에 크게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16달러 20센트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과 함께 체인링크 같이 날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에서 암호화폐 렌 50%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내에서 최소 5,000달러 이상 거래량이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테이킹하는 이 거래소 토큰 CRO 수량에 따라서 50%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날짜는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거래소를 활용하셨던 분들이라든지 한번 참여해볼까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창업자죠. 이 사람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최근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전에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보다 금을 선호한다. 중앙은행 국가는 금을 현금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투기로 인해서 변동성이 너무 커서 부를 저장할 수 없으며 거래선이 될 수도 없다라고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남겼는데요. 이에 더불어서 CBDC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몰아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임은 확실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 기관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반발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예상은 들지 않고, CBDC가 발행되는 것은 비트코인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CBDC가 발행되고 나면은 돈을 찍는 것이 더욱더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간 나라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금지시킨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타일러 윙클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또한 이러한 레이 달리오의 비트코인에 관련된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항해서 그냥 있을 수 없다, 베리 실버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이 운영하는 퓨얼 알파 2 펀드 같은 경우는 올해 성적이 마이너스 18%인데 비트코인은 플러스 115%다. 어디서 까불어? 라면서 트윗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최근 몇 년 동안의 자산들의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비트코인을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택은 더욱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리 실버트가 운영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1701개나 더 늘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비트코인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자, 물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또 사람들에게 팔죠. GBTC라는 신탁을 통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연결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 제가 직접 소유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된다면은 바이든의 금융정책 인수팀으로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지자인 전 CFTC 위원장, 이름은 게리 갠슬러입니다. 지안 카를로가 아니고 게리 갠슬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지지자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그는 CFTC에서 2018년대 퇴임 후 미국 명문대인 MIT에서 금융 분야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수업을 가르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미 연방의회의 공청회에서는 의원들이 주장하는 암호화폐와 폰지 사기의 유사성을 부정하고 이점을 주장하는 등 블록체인 추진파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기용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조사 및 재검표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높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비트코인의 구매력 지수. 비트코인 구매력 지수는 바로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인데요. 그 구매력 지수가 2017년 강세장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2017년 이후로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한 개로 몇 개의 빅맥 햄버거를 구매해서 처먹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글로벌 비트코인 구매력 지수. 이 비트코인의 전투력은 바로 6341.26개의 빅맥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고 합니다. 자, 내년 이맘때에는 비트코인 한 개로 6만 개의 빅맥을 사서 꾸역꾸역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들 나온 것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레이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조시레이저는 한때 비트코인 열심히 오르고 있을 때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이 작은 시간대 및 일본 기준으로 더욱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16,200달러 근방은 주봉 기준 저항선인데 여기서 맞고 아래로 갈 수 있겠다. 혹시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추진력을 받아서 17,000달러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는데요. 결국 비트코인은 16,000달러대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지금 15,600불대 후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요. 자, 최근에 우기가 끝나면서 중국의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잠시 멈추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작업장을 떠났었던 중국의 채굴자들이 다시 한번 복귀함에 따라서 해시레이트가 회복되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해시리본 차트 상에서 비트코인 매수 시그널이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떴을 때마다 이제 가격이 올랐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어찌 생각해보면은 지금이 비트코인 매집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몇몇의 분석가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조정을 걱정하고 있다. 걱정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들 쇼칠 테니까요.
예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이 항상 이런 식이었을 때 33% 정도 하락을 했었다라면서 이 분석가 이 쌀사떼길라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극단적 탐욕 단계 그리고 이런 차트상의 모습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대략적으로 30%의 하락, 듣기만 해도 좀 살벌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긴 불장 때 그 정도는 보통 떨어지기도 하죠. 곧 조정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더욱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크립토 벌브의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는지, 그리고 투자 사이클, 사람들의 심리 상태 등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치하는 곳이 이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이제 저번 불장 전에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큰 조정이 한 차례 예상된다라고 여러가지 근거를 토대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 크립토 벌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꽤 잘 알려진 그런 분석가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완벽하게 맞췄었던 크립토 벌브, 이번에 조정도 맞추게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만불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다면 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만불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근에 국내 기사, 예를 들어 네이버 메인에도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소식으로 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조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분석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근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 영상에 나오는 모든 정보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아직도 극단적 탐욕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에 관련된 계획을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여러분들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 싶으시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쌀쌀한 계절 토마토밭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뿌리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